보면 마치 민족이 중요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유 통일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억압된 생활, 노예같은 생활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는 책무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무시한 채 민족 중심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헌법은 이미 87년 헌법에서 민족 중심의 통일을 나가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이미 87년도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 우위의 통일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헌법에서 이미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첫째로 비상식적입니다. 연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국이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것인데, 북한과 대한민국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 중에도요. 네. 체제가 같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종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50개 나라가 연방하고 있잖아요. 예. 다 기독교거든요. 네. 종교가 같지 않은데 뭔 연방이 됩니까? 계속 이제 목사님은 이제 종교라고 하지만 넓게 말하면 문화가 같아야 될 것이 보는데, 하여튼 뭐 옳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국 사이에 동일한 이념과 가치 내지 문화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헌법도 역시 민족 중심의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매우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우리 헌법 87조를 헌법에서 분명히 민족 우위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도 이승만 김구의 갈등이 뭐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김구나 그런 민족 우월주의자들은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와 같은 접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합작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신 이유는 실제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해서 함께 일을 하다가 성공한 예가 없는 것이죠. 100% 막혀. 잘 아시는 예가 바로 중국도 그런 예 아닙니까? 모택동과 장개석이가 일본과 대해서 싸웠지만은 끝난 다음에 장개석이가 패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고, 잘 아시는 동유럽을 보더라도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을 보면 그들이 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정부와 연정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연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주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당만,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근래에 남녀면 북예면 있잖아요. 네, 합쳤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먹혀버리잖아요. 끝났는데. 그러니까 남북 예면이 합쳐졌지만 다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북예면의 힘으로 남예면을 평정한 다음에 하나의 국가가 되려고 했지만 지금도 계속 갈등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제가 될 수 없는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째가 반지성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헌법적이고,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작을 해서 통일된 국가를, 올바른 국가를 만든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방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반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거. 네. 3대 대통령이 가서 연방제 서명하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내 표현으로는 평양의 국회의원들, 그 최고인민회의원입니다. 최고인민이죠. 네, 지금 버스 타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여의도 국회에서 초청장 내서 300명 내려와서 연방제 법의를 딱 합의를 해버리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존재 못하는, 끝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가서 서명 다 해갖고 국회에서 결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좀 바로 끝나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근데 안 끝날 수 있는 방법은요, 강한 새벽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제 강조하시지만 우리 자유통일당은 분명히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부정은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정당의 이념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정당이다. 두 번째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방제를 하려고 하지만 국힘은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연방제와 반대해서 자유통일당의 통일 정책은 자유통일이다. 이거 분명히 말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유통일당과 관련된 당원이라든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국힘에 의해서 우리는 눌려 살아왔지만 적어도 우리의 이 올바른 생각과 뜻을 반드시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거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국힘과 힘을 합쳐서 200석을 반드시 달성해낼 것이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경주에서 원희룡 장관이 와서 간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눈수술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80개월로서. 왜냐하면 그때 이 대한민국 언론이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전광훈 목사와 접촉을 했다,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80개월로서. 예.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왜냐하면 내 여기 이마에 뿌리 2개 붙어. 전광훈 목사님과 만났고 접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유를 제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 갖다가 배척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첫째로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모든 우리 평신도를 하더라도 듣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기준에 비춰봤을 경우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서 이단이다 전혀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언급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제 13개 대표 기독교 대표 그렇습니다. 네. 많은 김경초 회장님도 또 이 노 회장님도 또 많은 신학자들도 토크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거 이전에 우리 보통의 평신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단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목사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치권과 언론사가 무조건 전광훈 부르면 싫어해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저도 120개 포럼을 하면서 보니까 이유 없이 전 목사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한 7분 동안만 얘기를 하면 그네 많은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하는 말이 정말 그러냐 그래요. 내가 만난 전광훈 목사를 내가 설명을 합니다. 7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설명하면 상당수의 교수나 또는 지식이나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정말 그러냐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자신이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하고 목사님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전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접한 전광훈 목사님을 내가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것도 시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7분만 정도만 제가 할애를 받고 하는데 상당 부분이 다 돌아서고 있는 것이.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그런데 와서 간증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들과 성도들 앞에서 안수집사가 와서 간증한 것이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전광훈 목사와 만나고 뭐 그렇게 뭐 화면에 나오는데 마치 전광훈 목사님이 근데 무슨 잘못된 이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그대로 이어나간단 말이죠. 만난 것도 아니고요. 강사 대기실에서 예.
장관님 간증하고 내려오면서 나는 간사석에서 올라가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쳐다본 거야. 그걸 가지고 만났다고 계시를 만나시는 맞잖아요. 그거 조금 뭐 그냥 본 거라고요. 본 거.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본 거라고요. 그냥. 어떻든 간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요 매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에요. 그럼 이유 없이 전광훈 목사와 만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배척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교수님, 예. 이걸 나눠서 설명해 봐요. 예. 좌파 국회의원들이 원희룡하고 나하고 만난 것을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예. 그만큼 내가 두려운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우파 국회의원들은 왜 그걸 비판하느냐? 그렇죠. 지들끼리만 해먹으려고. 예. 그걸 나눠서 설명해요. 예. 나눠서. 당연히 좌파들이나 북한 공산 세력이 전광훈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전광훈 목사님이 자신들의 정권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무비판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적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같은 색깔을 가지면서 함께 공조한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조중동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나눠서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조중동이 목사님을 배척하고 노골적으로 이의적으로 배척하고 있단 말이죠. 신문과 방송의 사명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이죠. 신문 방송의 사명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일 터인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2만 명, 3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천만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1년에 한 2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45억, 이건 1년에 45억. 그러면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보도를 하면서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터인데 제가 보는 바로는 전혀 천만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한 3년 옆에서 가까이 뵈면서 느낀 점은 자유일보를 목사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자유일보를 갖다가 정말로 우리가 조중동을 이길 수 있는 신문으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정말 진력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저는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컨대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이유 없이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팀인데 관원은 애국 세력들이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깨야 될 것이다. 깰 때 내년 200석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목사님을 강조하시는 자유일보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50만 부, 60만 부, 70만 부가 되어서 보란듯이 조선일보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낼 것이다. 그거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조중동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지만 완전히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힘을 키워서 50만, 70만이 되면 대한민국이 자유일보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자유일보를 만들어서 고생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언론의 편파성을 깨기 위해서도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살아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자유일보를 구독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지키는 그 자유신문을 반드시 살려야 될 것이다. 이미 끝났어요. 두 번. 100만 부 끝났어요. 두 번째로는 언론 말고 정치권, 지금의 여권 정치권에서도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이유 없이 부정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도 봤지만 지난번 몇 년 전에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한 인간들의 얼굴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현을 보니까 목사님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간이 다시 한번 영상 들어봐요. 자, 강원에 와서 연설했던 정치인들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 인간들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목사님. 다시 트세요. 들어봤다 영상 다시. 오세훈, 김문수, 이재호 이름 어딘 이지표 이름의 명칭을 대
광장에서 봤던 은혜입니다. 신대철 우리는 3년 동안 이 광장에서 지금 현재 이 국방장관 남한 방송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 누가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김문수 대사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 정권을 문장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재호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싸워야 사회주의 정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지사 문재인 전 헌정 호세훈 이백제로 당신을 파면했어.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공연되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기로 되어 있는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큰 정권, 너 삽살개 독재 정권에게 외치는 이스라엘 같은 선지자 저런 정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과 손을 잡고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파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범정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강한 목사가 지도하는 화문 광장의 이 민심이 폭발하여 작년 3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공복 수사권 정권을 총식. 됐어요. 여기서요 배신 안 떼는 사람이 딱 3명이야. 첫째는 김문수, 그렇습니다. 예. 둘째는 강원지사 김진태, 김진태, 그 다음에 박찬종 있죠. 또 이재호 씨도 그지 않나요? 이재호 장관님은 지금 배신 때릴 것 같기도 하고 안 때릴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와서 다 연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광장 연설을 해놓고 지금은요 다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정강은 모른다 그래. 다 들려.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교수님 한번 좀 찔러봐요. 조금 전에 제가 김규현 나오니까 목사님께서 삽살개라고 하셨는데 저 인간 보니까 제가 이 화면을 한 두 번째, 세 번째 보는데요. 처음엔 제가 귀를 의심한 게 목사님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본인이 말한 건 팩트입니다. 아 이거 저 지나가 쓰레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제 목사 안수 집사죠, 저 인간. 장로네 장로예요? 장로도 시험. 장로가 목사한테 입 딱 쳐라 이 자식아 이래서 막 몰라 입 딱 쳐라. 저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장로가 되려면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근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제정신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그 본문을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인데 저는 근데 여러분께 우리가 꼭 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인데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일보도 가시적으로 예컨대 50만, 100만을 만들어낼 것이고. 아니 자유로는 100만 번 이미 끝났어. 끝났어요, 목사님? 네, 끝났어. 우리가 6개 가입하면요 종신연금 딱 걸어놓으니까요. 네. 이게 벌써 자유로는 조선일보를 넣은 거 아니면 끝났어. 몇 달 안에 끝났어. 그리고 자유일보는 1월달부터 미션란이 들어갑니다. 기독교란이 사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가만 안 둡니다. 네. 이 한국 교회도 내 가만 안 둘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유일보에 대해서 상당히 뭐 비판을 하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일보를
짧게라도 다 보거든요. 제가 왜 볼 게 없느냐? 좀 많단 말이죠. 장로님이 그 제대로 그 신문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분 안경 한 개 사다 드리죠. 예. 네,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자유일보를 구입하는 것은 신문 구독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 헌금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애국 헌금하는 마음으로 자유일보를 구독하게 되면 이틀 늦게 왔다, 좀 늦어졌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요, 애국 헌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격려하는 말만 있을 뿐이지 비난과 비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전 목사님께서 포스트 모바일을 얘기하면 바로 일정 수의 사람이 따라서 그 일을 집행해 오는 것이고. 그것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무슨? 예, 종신연금에 끝났어요. 그 자유일보 종신연금 이사장이잖아요, 교수님이. 받이지만 그래도 아니 받아가지고 한 달에 죽을 때까지 100만 원 준다는데 많이 그걸로 다 끝났어요. 예. 마무리하시죠. 예, 그래서 어떤 자유일보도 예컨대 바로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또 우리가 이 포스트 모바일도 실행에 옮기고 목사님께서 6개 항목을 가입하면 10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내야만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정치권이건 언론이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사실 제가 2번 불러내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바람에 주제가 전체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뭐 자유일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스트 모바일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끝났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는 배짱입니다. 할래면 하고 말라면 말아. 자유일보 구독할래면 하고 말라면 말아. 왜? 일생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종신연금은. 이건 이따가 장인 목사님 나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이제 또 순서를 바꿔서 황교안 장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미국도 한국 같은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도 1950년대에 잘 보십시오. 미국도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1950년도에 있었는데 그때의 상원의원 하나, 그 누구지? 좀 메카지 상원의원 한 사람이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킨 겁니다. 한국과 똑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1950년대에. 지금 현재 한국이 북한의 영광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할 것인가. 1953년도 50년도에 미국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럼 여기서 자, 언론이 누가 떠듭니까? 조중동이 떠듭니까? 국회가 떠듭니까? 국회는 오히려 저쪽 편에 서서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대한민국 언론도 다 북한의 지배하에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시민단체, 뭐 언론, 뭐 다 조용하고 있으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한 선이라도 지면 그날부터 대한민국 끝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평양에 국회의원들 최고인민회의에서 버스 타고 대기하고 있다고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한에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하고 이런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자칭 타칭 선지자예요. 나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보면 딱 보여버려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뻔한 겁니다. 미국도 50년도에 한국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 메카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메카시즘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러나 이 메카시 의원이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을 때 이 공산주의를 확산을 막고 좀 미국인들을 인식을 깨우친 그런 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엄청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수백 회의 인사
청문회를 상하원에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국회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험성, 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간첩 또는 국가 반역 행위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청문회를 세워서 그 모든 청문회를 언론이 공개하고 생중계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것입니다. 위험성을. 어떤 사람들은 메카시즘을 파시즘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도 여든 야든 여러분 국가 안보와 국가 존립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주사파 운동권에 대해서, 경북 세력에 대해서, 반미 세력에 대해서, 친중 세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국힘당은 당연하고 보수고 또 우익당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이 지금 목사님도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은 우리나라, 여러분 고려가 한 417년 정도 됩니다. 고려는 우리나라 역사상 500회의 외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큰 전쟁은 한 90회에서 100회 됩니다. 고려는 417년, 400년 동안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았습니다. 이시조선, 조선왕조는 500년 조금 넘습니다. 마찬가지 거의 2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여러분 전체의 전쟁사를 보면은 결정적으로 외국이 인접국이나 어떤 세력이 전면전으로 외침을 할 때는 그 이전에 이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 혼란이 있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사치와 항난입니다. 1973년에 월명의 레두터가 미국 키신저와 파리 평화회담을 하고 1년 반도 되기 전에 1975년에 베트남이 망한 것은 간첩들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이 간첩들의 선동과 조작을 가장 많이 공조하고 한 것이 여론입니다. 나중에 망한 다음에 분석해 보니까 야당의 대통령 후보, 육군 참모 차장,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만 되면 아시는 그런 선임을 비롯한 종족에 간첩이 침투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트남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그 모든 세력을 합쳐도 9만 조금 넘었습니다. 5%가 아니고 0.5%. 그런데 속절에서 망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여러분 파리 평화협정은 전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으로는 가장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0.5%에 무너진 베트남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경북, 친북, 남미, 친중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40%는 족치 넘는다고. 왜 여기에 우리 언론이, 우리 국회가,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인식을 못하고 여러분 그냥 보이링 플로워 신드롬 아시죠? 보이더라고요. 끓는 물 속에 깨돌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국력차가 워낙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도 넋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은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을 해야 되겠다. 핵을 가지고 해야겠다. 유혹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장군님, 현재 북한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 얼른 유튜버들 많으시니까. 예. 무조건 이긴다고 써줘. 예, 감사합니다. 진다고 써줘. 붙어봐야 한다. 나는 진다 쪽으로 생각했어요. 진다. 목사님의 전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내부 갈등과 이념 갈등과 정치 수준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은 싸우기 전에 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창조 이후로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오늘까지 생겼다가 없어진 국가가 거의 90% 없어졌고 예. 지구상에 옛날부터 있던 나라들은 거의 한 10%인데 그 망한 이유 중에 다 적과의 내통 있잖아요. 적과의 내통. 예. 현재 한국으로 말하면 주사파 이놈들이 북한하고 내통한 거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이 세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할 때 우리 작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작계 2027이 2015로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변화가 그러나 골자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전쟁이 임박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하면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거의 분단위로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사에 계실 때 우리 저 장군님이 그 작전 계획을 다 작성했는데 내용은 이거죠. 북한이 남침하면 처음에는 어디까지 후퇴한다. 그다음에 다시 반격해서 평양을 다시 정복한다. 대충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6.25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저 인구 출산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인구와 국력인데 6.25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면 네. 북한의 군사력을 병사들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최단 시간에 당시에 북한의 전쟁 주의구를 그러니까 김정은 일당을 납치하든지 죽이든지 해서 전쟁 의지를 끄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길게 가지 않습니다. 1, 2주면 충분합니다. 자, 근데요 어제 그저께 그 신원식 장군이 김정은 제거조를 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희들이 제가 연관 때부터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그런 부대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현재 국방장관이 네. 그런 말을 한 것은 네. 우리는 북한의 눈치 이제 안 본다. 아, 9.19 군사합의처럼 적을 이롭게 한 것 다 이제 원상 회복시키고 그러면 저 김정은 이거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한 놈만 딱 찍어내면 되는데 왜 실행을 안 해요? 옛날부터 준비되어 있다면 그냥 지금 문민정부지 않습니까? 미국도 문민정부입니다. 이건 대답을 제가 해드릴게요. 미국의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동의를. 그래서 나는 미국의 상원 하원의원들을 21명을 만났고 100명 다 만나냐고. 반드시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김정은 저 새끼를 찍어내야 됩니다. 제가 대전시장 연합사에서 과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때 9.11 테러가 나고 난 뒤에 북한의 김정은이 한 거의 3, 4주 동안 일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북한은 전 국토의 요소가 그리고 김정은이의 주석궁 한 20개 정도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강점이에요. 왜? 9.11 테러를 하면서 그 테러범들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으로 숨었습니다. 거기가 전부 터널이고 천연 동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시키는 포탄을 개발합니다. 미국이 왜 무서운가? 전 세계 1위의 국력을 가지고 군사를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앞서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언론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월 말에 북한이 뭐 했습니까? 정찰위성 1호 말리경 1호 쏘아올린 거 아시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예? 북한의 정성기념일, 우리로 말하면 국군의 날, 생중계, 녹화중계 계속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12월 2일 날 우리도 정찰위성을 미국의 반덴버그 미 우주군사군 기지에서 쏘아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찰위성의 수준은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네? 우리 1호 위성까지는 이게 전자광학하고 적외선 북한이 이번에 올린 것은 지금 아직도 사진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400km, 600km에서 밑에 한 300cm, 3m 볼 수 있습니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불과 일주일 만에 쏘아 올린 것은 똑같은 기능이지만은 해상도가 30cm입니다. 10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4개를 더 쏘아 올려가지고 5개의 군사위성을 올리면은 정찰위성을 올리면 이 정찰위성은 지금까지 적외선 광학이 아니고 영상 레이더입니다. 구름이 끼든 안개가 끼든 관계없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대로 2시간 간격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만 북한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소형 정찰위성을 30개 정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30분 단위로 북한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북한에 돈을 갖다 줘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미친 겁니다. 사용하면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북한은 거의 멸절입니다. 100배. 그래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걸 사용하고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유혹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 상태랍니다. 여러분 180석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특보, 예? 우리 기업을 죽이는 노란봉특보, 민노총을 살리는 노란봉특보 이런 거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쌍탁금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국힘당이 우리와 협조해서 저놈들은 위성정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를 아군으로 보지 않고 적대시합니까?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저는 이재명 미안한 일이지만 정과 사범의 잡범이 예? 아직도 기소당에서 하는 이런 인원이 우리 야당 대표가 되었다는데 대통령 후보에 됐다는데 저는 정말 속이 썩습니다. 이런 거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당 하나로 70년을 살아왔고요. 70년간 우리가 국힘당을 지지했습니다.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특검 이런 거 왜 김정숙이 예? 왜 김혜경이 물고 늘어지지 못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네. 이걸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자유통일당이 정말 우리가